안녕하세요. 제가 12일 전에요. 엔비디아 주식이 미국 시총 1위가 될 것 같다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때 애플 주가가 예상외로 많이 오르면서 그날 시총 1위를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뒤에 1, 2, 3위를 서로서로 엎치락 뒤치락 거리다가 이제서야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올라섰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시총 1위가 올라섰다라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보통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애플이 시총 1위가 됐었던 시기가 2011년이에요. 그 이후로 10년 넘게 스마트폰 시대였었죠. 애플은 스마트폰을 팔아서 돈을 벌었지만 그 위에 있던 소프트웨어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도 어플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특히 SNS를 무료 서비스로 주면서 가입자를 수십억 명 확보하고 그들에게 광고를 보낼 수 있는 메타가 스마트폰 사업의 수혜가 됐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 최고 수혜 기업이라 보면은 카카오를 볼 수 있겠죠. 구글은 PC 검색이랑 모바일 검색이 더해지면서 점유율이 더 많이 올라갔죠. 사람들이 더 많이 광고를 보게 되고 거기서 유튜브까지 등장합니다. 구글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하하게 되죠. 그러면 구글은 이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맞춰서 타깃 광고를 넣겠죠. 예전에는 TV에다가 광고를 넣으면 누가 볼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광고를 던져요. 근데 타깃 광고는 어떤 걸 검색한 사람들, 어떤 연령대, 성별, 국가,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다 타깃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광고비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덕분에 애플이 시총 1위가 되긴 했지만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와 파생돼서 다른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고 시총 상위권으로 올라왔다라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1위가 된다는 뜻은 AI 시대가 열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AI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시총 상위주로 튀어오를 만한 기업들이 있을 거라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뭐 생각해보자면 세일즈포스, SAP, 오라클, 서비스나우, 어도비, 인투이트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달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강이 계속 나와야지만 곡괭이도 계속 팔 수 있는 거거든요. AI를 활용해서 경제적 이익이 눈에 띄게 성장해야지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수요가 꾸준히 계속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엔비디아가 올 상반기에만 175%가 상승했어요. 이것 때문에 S&P 500 신고가를 올해만 31번째를 갔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과열 징후는 맞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이 향후 이익 추정치를 근거로 미래 PER을 잡잖아요. 엔비디아 PER이 30배 중반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익이 정말로 그렇게 나온다면은 버블이라 부를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신고가를 계속 뚫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적정 가격과 다르게 단기적인 주가 급등과 지수 급등이 동반되면은 차익 매물을 실현하고 싶은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언제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급등 다음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그거를 단기 조정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럴 때 AI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면은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죠. 그러면 매수 과열에서 매도 과열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조정 폭이 마이너스 5%냐 마이너스 10%냐 상황에 따라서 더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단기 조정이 하락장으로 전환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급등 랠리 이후에는 조정을 거치게 돼요. 투기적 순매수가 가라앉고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대중의 광기로 오르는 주식보다는 실적으로 꾸준히 움직이는 주식이 더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조정이 오고 나면은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AI를 대체할 만큼 매력을 주는 업종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큰 규모의 주도주 교체가 아니라 특정 종목만 오른다던가 아니면 작은 규모의 주도주가 상승하는 미니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덕을 본 SK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오늘 경신하고 나서 오후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을 했어요. SK 하이닉스 차익 실현하는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연일 하이닉스를 순매수하던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를 매도했다. 자, 그럼 매도했으니까 무언가 사겠죠. 지금 분위기는 좋으니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를 팔아서 삼성전자를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번 주 6월 13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였는데 보다시피 외국인은 하루 전인 수요일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담아요.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바닥에서부터 주식을 쓸어 담습니다. 바닥이었던 76,500원에서부터 순매수를 시작해서 주가가 오늘 11,200원이 됐거든요. 3주 전에 로이터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HBM 납품 테스트 실패라는 뉴스를 냈었는데 6월 선물 파생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의심을 영상으로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선물 만기가 끝나면은 삼성전자를 다시 저가에 담는 전략을 쓰고 나중에 HBM 납품 테스트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가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엔비디아 납품
납품 테스트 통과 뉴스가 나오면은 삼성전자를 저가에 담은 외국인의 승리로 끝나겠죠. 이 단기 조정이 오고 난 다음에 주도주 교체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다른 업종들에서 혹시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AI에만 집중해 있는데 시선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요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의외로 고무 관련 회사인 금호석유 주식도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주식도 외국인들이 연일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AI에서 다른 업종들로 조금씩 매수세가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연중 최고가를 찍었죠. 투자를 할 때는 수익에 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한 종목이 계속 영원히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돈이 다음에는 어디로 흐를까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투자자는요 수익을 꾸준히 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번에는 수익 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수익이랑 손실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번 게 없어지는 거죠. 성공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승리에 대한 절제가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소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시장이 긍정적일 때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한 번씩은 해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투자자들한테 조정은 원래 매도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는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7월 달에 하반기 특강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